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의 26년 병오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도별로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그 명리학 소수 정예반 대면 수강생을 제가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12월 14일까지 지금 그 마감이니까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1975년 을묘생이 있습니다. 자, 을묘생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자,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을묘생이 만약에 개인 활동을 중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년이 상당히 유리한 해가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을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고 이 묘라는 글자도 오행으로 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토끼띠 중에 혹은 을생 중에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연결된 것은 흔치가 않습니다. 실제 매우 왕성한 기운을 갖고 있는 나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병오년이라고 하는 해 같은 경우에는 오행으로 이 천간도 화가 되고 지지도 왕성한 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다, 나무가 두 개 모여 있고 불이 두 개 모여 있으니까 서로 간의 균형이 맞습니다. 균형이. 자, 그런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보게 되면은 목생화로 활동을 증대시키는 운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활동을 증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 안에는 기토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숨겨져 있는데, 을이 볼 때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재라고 해서 변동성 재물을 의미합니다. 변동성 재물입니다. 자, 월급이 아니라 사업으로 버는 돈, 혹은 내가 프리랜서로 움직여서 본인이 움직이는 것만큼 받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을묘생이 직장인이라면 인센티브나 성과급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돈을 취하기 위함인데, 이 을생이 만약에 본인의 에너지가 약하면은 목생화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지구력을 갖기가 어렵게 되는 것인데, 을묘생은 천간도 목이고 지지도 목이어서 뿌리가 굉장히 왕성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활동을 해서 돈을 취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을묘생이 만약에 내년에 개인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또한 을묘생이 개인 활동을 할 때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취미 활동 속에서 인플루언서라던가 아니면 SNS, 우리가 이제 인스타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건 곧 상관 영역인데, 상관. 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노출하고 뽐내고, 더군다나 왕성한 화라고 하는 것은 영상과도 관련이 있어서 내년에는 무언가를 올리게 되면 잘 퍼지는 일이 퍼집니다. 이게 바로 화의 특성인데, 화라고 하는 것은 넓게 벌리고 분산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1975년생 을묘생이 인스타만 조금 잘한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좀 하면 남들보다는 효과가 좋고 본인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곧 또 재물로 연결되는 것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을묘생이 만약에 전형적인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너무 많이 얘기하다가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병호라고 하는 왕성한 화가 이 금을 극하는 것이니까 을묘생이 너무 자신의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직장인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또한 너무 본인을 표출을 한다고 하면은 직장을 나타내는 이 금이라는 글자가 극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구설이라던가 아니면 약간의 갈등이 벌어진다거나, 특히 윗사람하고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나중에 연말이 돼서 오히려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1975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상당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1987년 정묘생이 있습니다. 정묘생. 자,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할 것은 뭐냐면은 천간은 정이고 이것은 곧 병이니까 둘 다 화이긴 한데 이 정이라는 글자는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니까 나와 약간 다른 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보통 이게 정과 병이 만나게 되면은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대 관계를 잘못하면 많은 갈등이 야기됩니다. 자, 그래서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실제로 정이 이렇게 병호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화가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 병이라는 글자 역시 굉장히 왕성한 화이기 때문에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더 강한 인물들을 많이 만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오와 묘가 이런 식으로 파를 합니다. 파. 이 파라고 하는 것은 깨트린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곧 뭐냐면 요것은 목이 되고 요것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돕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오가 와서 묘를 파하게 되면 의외로 정묘생이 자신의 명예에 흠집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987년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항상 주변 인물들과의 유대 관계를 좀 유의해야 되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필요 없는 관계를 하게 되면 썩 좋지 않고, 또한 이 병호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생이 볼 때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재물이 누설되고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정묘생은 내년에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 사람들의 특성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병오년에 만났던 사람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이 병오년 다음에 정미년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처음에는 약간 나랑 다르다고 생각해서 갈등이 있었던 사람도 1년 정도 만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정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신과 다시 잘 맞게 되고, 미와 묘는 이런 식으로 합의되는 것이니까 대략 내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좋고요. 취미 활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일을 도모할 때도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병오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금을 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정묘생이 내년에 주변의 인물과 뭔가 도모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99년 기묘생이 있습니다. 자, 김묘생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목생화, 화생토.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묘라는 글자는 관이 되는 것이니까, 자, 관입니다, 관. 자, 관은 곧 자신의 명예이자 직급을 의미하는데, 이런 식으로 화가 오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을 생해주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1999년생이 이직을 한다고 하면은 이직이 잘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회사보다 좀 더 좋은 쪽으로 이직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느 조직이나 직장 내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 혹여라도 승진 기회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효생은 더군다나 이 화라고 하는 인자는 공부의 인자가 되고, 또한 스펙의 인자가 되는 것이니까 내년에 더욱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부나 스펙을 쌓는데 실제로 굉장히 수월하고 자신의 위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1999년생이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학위를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내년을 노려보면은 상당히 좋은 연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왜냐하면 내년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면 정미라고 하는 글자가 오게 되면은 이 병정 모두 김효생한테는 상당히 공부로서 도움이 되는 데다가 내후년이 되면 미라는 글자 역시 묘와 이런 식으로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또한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얻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김효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스펙을 올리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준비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묘생이 있습니다. 자, 신묘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1년 정도 되셨으니까 보통 이제 사회를 은퇴하고 개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 이 병호라는 글자 자체가 이 신묘생 할 때는 신묘생한테는 관의 합을 의미합니다. 이게 관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새로운 어떤 감투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묘라고 하는 글자는 금극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재물을 의미하는데, 자, 신묘생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에 유리한 인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재물이 관을 생하고 관이 본인과 합하는 것이니까 의외로 기존에 돈을 벌어서 여러 가지 안정화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본인이 속한 그룹이라던가 단체에서 감투를 쓰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신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다른 사주 안에 또한 금이 없다고 하면 요 신이라는 글자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의외의 감투를 뒤집어 썼다가 화급금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거나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묘생이 만약에 본인의 사주팔자에 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좀 약하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관직이라던가 감투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묘라는 글자 역시 오가 이런 식으로 팔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냐면은 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환경에 흠집을 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팔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돈만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신묘생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혹여라도 지금 장사를 한다거나 만약에 사업적인 형태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 오히려 돈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의외의 투자를 한다고, 충동적인 투자는 굉장히 금물이고, 또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을 확장한다거나 넓힌다거나 고정비를 올리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우리 신묘생 같은 팔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63년생 계묘생이 있습니다. 계묘생. 자, 계묘생은 좋은 게 뭐냐면 이 묘라는 글자는 수생목하는 것이니까 이건 활동인자를 의미하는데, 활동을 통해서 목생화하는 것이니까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1963년생 분들 중에 여성분들인데 그냥 주부시라면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과물이 좋게 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쏟았을 때 거기에 따른 대가가 명확해야 되는데, 계묘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묘생이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내년은 좀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명확한 것이니까 한 번 더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기운이 그 후년 정미년까지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 계라는 글자가 묘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른 팔자의 수가 약하면 요 계생은 실제로 사주의 정신적인 부분에서 약간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큰 돈을 담으려고 할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재물을 얻기에는 좋지만 의외로 큰 욕심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뭔가 진행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돈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곧 자신의 아랫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후배라던가 아니면 계묘생이 만약에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할 때 오가 와서 이런 식으로 묘를 파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사람 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더 잘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고 너무 과도한 욕심보다는 실속을 위주로 적당하게 벌고 그것을 내후년 정미년에 좀 더 안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토끼띠의 2026년 우리 병오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